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중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경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표준 경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경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선 표준 경관이 기본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표준 경관이 도대체 무엇이냐? 경관이라는 말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우리가 얇은 지지물 A종, 두꺼운 지지물 B종,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큰 거 철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때 A종은 150m까지, B종은 250m까지, 철탑은 600m까지 한마디로 이 이하로 지지물 사이의 간격을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압보항공사에서 지지물로 B종을 사용했을 때 경관은 몇 미터? 보항공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관을 줄이거나 전선의 굵기를 이렇게 굵게 만드는 게 보항공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경관을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얘보단 작은 걸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적어도 얘보단 작은 이 중에 답안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답을 찍을 땐 저고압 보항공사가 통일되어 있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50 줄어 100, 두 배인 100 줄어 150, 또 두 배인 200 줄어 그래서 400. 100, 150, 400이 보항공사의 기본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B종 기준으로 고압 보항공사니까 몇 미터? 그쵸, 바로 150m.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 몇 종 특고압 보항공사를 적용하는가? 자, 이 문제 보너스 문제입니다. 선생님 왜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종별 특고압 보항공사 찍는 문제는요. 1종, 2종, 그리고 3종 키워드만 잡으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자, 1종 같은 경우는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35kV를 초과하고 그리고 2차 접근 상태.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요. 35kV 이하의 2차 접근 상태. 그런데 3종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 전압 따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차 접근 상태.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뭐예요? 1차 접근 상태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죠. 그럼 몇 종? 그렇죠. 간단히 3종 특고압 보항공사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투투나인 중성선 다용도시 계통에서 각 접지선의 중성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로가 대사의 합성 전기 저항값을 묻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25km 이하 중다접에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원래 15km 이하 그리고 15초가 25 이하가 있지만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투투나인, 한마디로 15에서 25 사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5kV 이하급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는 건데, 일단 하나당 우리가 중다접이라는 건 중성선 다용접지 여러 개를 이렇게 땅에 연결해 내린다는 거니까 각각 하나당 저항은 300옴. 접지선 여러 개 내릴 때 하나당은 몇 옴? 300옴 이하일 것. 이 말이 쭉 연결해서 여러 개의 접지선을 내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병렬 합성 저항이라고 해도요. 하나가 1000옴 이러면은 값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당 300옴 이하일 것. 그리고 지금 이 문제처럼 합성 전기 저항 값을 묻는다. 그러면은 그쵸. 15옴 이하가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리를 물었다. 접지점 간의 거리, 한마디로 이 거리를 물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한다? 꽁 붙인다. 그러면 150m가 되겠죠. 그리고 15 이하가 나오더라도 여기는 똑같이 300이고요. 얘는 어떻게? 그쵸. 각각이 2배. 그러면 30, 여기는 몇? 그쵸. 3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 이하가 나와도 풀 수는 있는데 어때요?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잘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잡아볼까요? 중다접, 투투나인 중다접의 접지선의 굵기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몇 이상? 그렇죠. 무조건 나눠 먹는다 하니까 6짜리. 우리 접지선은 6 아님 16, 6 아님 16 이렇게 좀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일단 나눠 먹으니까 어때요? 짝은 6짜리가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 문제.
다리의 윗면에 실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경우 얘는 전선의 높이를 다리 도면상 몇 미터로 하는가? 얘는요. 실제로는 시험에서 다리 윗면을 교량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왜냐면 과거 법은 교량인데 현재 법은 다리 윗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쪽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리 윗면에 이렇게 전선로가 만들어질 때 이 높이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 암기. 우리 몇 미터? 5미터. 그래서 3번이고요. 얘와 관련된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냐? 우리가 이 다리 아랫면, 교량 아래쪽에 이렇게 전선로를 시설할 때는요. 관 또는 케이블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관 중에 가요 전선관을 슬쩍 빼고 애자 사용 공사를 슬쩍 넣어놓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틀린 답으로 그걸 찍어내는 문제. 그리고 이 5m짜리 문제 이렇게만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력 계폐기 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문제만 잘 읽어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압력 또는 특고압력 계폐기 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고압력 또는 특고압력 계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계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치? 이게 열리거나 닫혔을 때요, 그 표시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중력 등의 자연 동작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써야 된다.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죠? 아하, 열림이 어떻게 돼 있어? 거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천장인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잠근 장치 잘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고압력 또는 특고압력에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거는 법에 없답니다. 그래서 위험 표시를 한다 이런 건 또 특수 법안들에 있지 이러한 일반적인 법안엔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도 고압력, 특고압력 계폐기로서 부하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계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로가 늘지 않도록. 당연하죠. 우리 일반적인 계폐기 달로이 같은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게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차단기를 완벽하게 막아놓고 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 자, 그럼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지 통합지공사라는 경우 보드체의 단면적 계산식은 그리고 각각의 영문에 대한 조건을 줬네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산하는 것들이 어떻다? 그쵸? 실기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공식 꽉 잡고 가시면 좋고요. 우리가 단면적을 이렇게 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절연상수. 내가 도체를 어떤 걸 썼냐에 대한 절연상수라는 게 있거든요. 절연상수는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절연상수는 K라고 뒀다면 얘를 뭘로? 그쵸. 루트 씌워서 우리가 최소 단락전류값. 우리 여기서는 고장전류의 실효값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 전류값이 단락전류의 최소값도 됩니다. 그래서 요 단락전류 최소값 또는 고장전류가 단락전류죠. 바로 그 값에다가 시간 t 이러면은 이 식이 사실 혹시나 변형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K분의 I 루트 T 이렇게 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은 모양이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나중에는 각각의 이 뭐를 줘요? 그쵸? 이러한 조건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값을 던져주면은 얘를 풀이해서 계산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럼 계속해서 7번입니다. 저압 옥직전선을 목조의 주용을 실할 수 있는 공사. 목조에 가는 공사. 이거 요새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무 목조 건축물은 연약해 아니면 튼튼해? 벽돌처럼 연약해. 그러면은 당연히 가볍고 튼튼한 합성수지관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합성수지관. 그런데 여기서 조심. 금속 피복 또는 연피 알루미늄 피 케이블 한마디로 이러한 피복이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케이블 공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어요. 케이블 공사 있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순물이 껴들었으면 절대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되는 거 그것까지도 꼭 가져가 주세요. 자, 계속해서 8번입니다. 저압 옥랩에서는 전개된 장소에 애자사용공사를 실할 때 전선 상환에 간격을 묻고 있네요. 한마디로 애자사용공사, 애자와 애자를 설치하고 전선을 보냈을 때 이 둘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애자사용공사 공부 좀 해볼까요? 센티미터, 미터. 그러면 센티미터 쪽은요. 전선과 조형제 간, 그리고 전선 상무간, 전선과 전선 간. 그래서 이쪽이 2.5, 이쪽이 4.5, 그리고 얘가 6. 그리고 미터 문제는요. 우리 조형제를 따라 시설했냐. 요거 이제 지지점 쪽이거든요. 지지점. 그리고 조형제를
따르지 않았냐. 이 표현이 뭐냐면요. 설치를 수평으로 했냐, 수직으로 했냐 이 뜻입니다. 그럼 조형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가 이 수직시설이고요. 이때도 역시나 뭐 2m, 6m. 그러면 얘를 내가 지금 처음 보고 있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일단 기본 틀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쪽 어쨌든 스타팅이 몇이야? 2죠? 26, 26 느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시면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좀 헷갈렸는데 하시는 분들도 26, 26 이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건조한 장소, 얘는 습한 장소. 그래서 좋은 곳, 나쁜 곳 이렇게 해서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벽과의 간격이 좁아도 되고 나쁜 곳은 좀 멀어야겠죠. 그리고 전선 상호 간의 간격 6,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인데 이런 문제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얘를 미리로 내기도 합니다. 잘 내요. 그러면 이제는 몇이 돼? 얘가 25, 얘가 45, 얘가 60이 되겠죠. 센치에서 미리 환산하는 거는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9번 문제입니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실하는 지중함은 그 크기가 몇 세제곱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지중함의 시설입니다. 그럼 지중함의 시설 간단히 저와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땅에 맨홀이 이렇게 있죠. 맨홀, 지중함. 그러면 이 맨홀 같은 경우에 위에 차가 지나다녀. 또는 사람이 걸어다녀요. 그러면 그에 따른 압력에 눌리는 압력에 견뎌야 될까요? 무너져 내려야 될까? 그렇죠. 견뎌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자, 그리고 이 뚜껑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쑥 열어서 막 쟁반 날리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뚜껑은 시설자 외에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맨홀 보면 여기 구멍이 있네요. 이쪽으로 빗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내부에 물이 고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고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와 같이 뭐예요? 그렇죠. 내부 면적 몇? 그렇죠. 1세제곱 이상은 통풍장치를 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이 1세제곱 이상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스관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관 때문에 내가 못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세제곱 이상은 통풍장치해라. 그 정답은 1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틀린 답으로도 냅니다. 어떻게? 1세제곱 이상은 밀폐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틀린 답안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저압광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는 그냥 일반 사항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압광전선은 나전선, 절연선, 다시명전선 또는 케이블. 나, 절, 케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자, 사용전압이 400 이하인 저압광전선은 절연선인 경우 지름 2.6 이상을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 공부할 때 저압광전선의 굵기 그러면은 2, 3 느낌. 어쩔 때 400V 이하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가 0.6.2 이쪽이 절연전선, 이쪽이 나전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굵기 개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얘는 그러면 맞는 거. 사용전압이 400초가인 저압광전선을 C가지 외에 실하는 경우에는 지름 4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또 뭡니까? 2, 3, 4, 5쪽. 그러면 4, 5쪽은 뭐예요? 400V를 초과하는 쪽. 얘가 C가지 외쪽, 그리고 이쪽은 사람이 많은 C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실 때 2, 3, 4, 5 앞자리부터 좀 따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용전압이 400초가인 저압광전선은 인륜비련선. 400 넘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인륜비련선 불가. 그래서 정답은 4번. 다만 이쪽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공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맞추시면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수소냉각 발전기. 지금 혹시 이걸 같이 읽으면서 팍 하고 뭔가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수소냉각 발전기에서는요. 우리 산업기사 기준으로는 거의 99% 이상. 99% 너무 높을까요? 90% 정도 뭐가 나와? 수소 순도가 나오죠. 우리가 이 수소냉각식 발전기는요. 아무래도 수소가 가벼워. 그러면 순환이 잘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냉각이 잘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발의 압력이 견디는 구조.
그리고 뭐 온도 항상 체크 뭐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수소 순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냉각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발전기가 뜨거우니까 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순도가 가장 중요하고 삑 몇 프로? 85%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왜요? 단독으로 수소 순도는 몇 프로 이하로 저하됐을 때 경보양치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85%를 찍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 12번 문제. 사용전압이 35 이하인 특고압 강선이 상부 조영제 위쪽에 실어내는 경우에 특고압 강선과 건물 조영제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자, 이 문제 어디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건조물의 키워드 딱 잡으셔야지. 그럼 건조물 하면요. 어디 있어? 위쪽, 옆쪽. 위쪽으로 전선 지나가는 거, 옆쪽으로 전선 지나가는 거. 그렇다면 이거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 간단히만. 여기 건조물이 있대요. 그러면 건조물 위쪽으로 전선이 지나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한다? 3, 2, 1. 아무래도 뭐니까 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자. 물론 선생님 이거 아닌데요? 아니죠. 여기가 .5, .2가 있어요. 숨어져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고압 기준이고 그러면 저고압은 얘보단 조금 멀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이제 지나가는 거리니까 그러면 저고압은 2나 1짜리. 저고압은 2나 1 통일이에요. 그런데 얘가 일반이라는 건 나전선, 전원선 포함된다는 거고 1짜리가 캐. 그러면 적어도 32121, 32121 이렇게 외워서 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에요? 위쪽. 건조물 35 특고압 321 캐. 전선의 종류 케이블 캐. 선생님 저 소수점 안 외웠는데요? 괜찮아. 321 캐. 몇? 답은 2번. 이렇게 찍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쪽 이런 거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좀 잡아가 주시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옆쪽은 뭐예요? 저고압 4배수, 특고압 5배수. 4, 1은 4, 0.4, 0.8, 1.2. 5배수는 뭐예요? 특고압 0.5, 1.0, 1.5. 그렇게 좀 더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위쪽도 잘 나오니까 이렇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 공급하는 전차선의 가선 방식. 이거 뭐예요?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에서 가선 방식 그럼 공중에 떠다니는 거, 가공 방식 이런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터널 안처럼 뭔가 우리가 애자 설치한 것처럼 강체를 설치해서 하는 거, 강체 방식. 그리고 우리 놀이용 전차, 유용 전차에서 배웠듯이 제3 레일 방식, 레일의 전류는 방식, 제3 레일 방식. 이거 외에는 뭐다? 다 틀린 거다. 그래서 지중 조화 방식 이런 거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이죠.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산업용인 경우 동작 전류는 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세트화 시키셔야 돼. 이따위 60, 3A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KC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63 이하냐 초과냐.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산업용이냐 주택용이냐만 나누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작 전류냐 동작 전류냐. 부동작 전류는 동작하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용 같은 경우는 몇? 그쵸. 부동작 전류 우리 1.05배. 그리고 동작 전류 1.3배. 그리고 주택용 같은 경우는 1.13배에 동작 전류 1.45배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나누는 건 잘하신다고. 동작하면 안 되는 건 작은 거. 동작해야 되는 건 큰 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도 요게 안 나눠지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보기가 이렇게 섞여서 잘 나오거든요? 그럼 낮은 것 중에, 지금, 얘는 동작 전류니까, 그럼 높은 것 중에 어떤 걸 찍어야 되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산업용이에요? 그쵸? 우리 집 외에는 다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이 학원에 삼상 전류 같은 거 써, 안 써? 안 쓰죠? 그래도 뭐 전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단기가 몇 짜리 걸려있냐? 150짜리 걸려있어. 그런데 주택용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30A짜리 많이 쓰죠? 그러면 당연히 기본값이 얘는 커. 기본이 크니까 찔끔 곱해줘도 티가 나, 안 나? 납니다. 150 곱하기 이거 하면 티 나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용은 30짜리인데 이거 곱해서 티 나겠어요?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큰 게 배수가 작아. 기본값이 작은 게 곱해주는 배수가 크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문제 역시나 산업용 기본이 어때? 커. 그러면은 둘 중에 배수가 작아. 정답은 1.3배, 3번. 이렇게 해서 정확히 구분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전원 공급기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선생님 전원 공급기 문제 처음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천천히 잘 읽으시면 뭔가 신축을 내가 만났어요. 그때 뉘앙스 냄새가 납니다.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지상에서 4m 이상 유지할 것. 그러면 얘는 후보야. 내가 모르면 후보. 선생님 왜요? 숫자 있잖아, 혼자. 여기 숫자 있잖아. 이런 거 후보. 그런데 일단 모르겠어요. 2번. 이거 맞는 건데 일단 모르겠다고 볼게요. 누전 차단기를 내장할 것. 이거는 좀 좋아. 그렇죠? 3번. 이 기기주, 변압기, 전주 및 분기주 등 복잡한 개수에는 전원 공급기 실현한다. 어때요? 여러 개가 막 다 섞여 있어. 복잡한 곳에다가 거기다 전원 공급기까지 넣어버린대. 그러면 복잡 개수에는 전원 공급기를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실제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복잡스러운데 전원 공급까지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실제 사고가 만약 나면은 커질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라.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전원 공급기 시설 시 통신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런 건 좋은 말이겠죠. 그래서 얘는 한두 번 읽으면서 문제를 체크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보너스 문제. 주택에 시설하는 시설의 전기전력장치에 2차 전지의 전력반환 장치에 이르는 옥내 직류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때 아이고 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대지전화 보너스 문제가 되겠고요. 원래 우리 시험에서 2장 쪽에서 2장 저압전기 설비에서 대지전화 나오면 몇 볼트 찍는다? 무조건 300 때린다. 그런데 지금 몇이에요? 직류. 직류는 몇 장 거? 그렇죠. 분산형 전원설비. 지금 전기 저장 장치가 떴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느낌 분산형 전원설비 5장 거고요. 이 5장에는 직류니까 몇 볼트? 600 볼트. 만약에 우리 2장 전기 저압 설비에 교류 들어가면은 얘가 몇 볼트예요? 300 볼트. 그래서 교류 쪽에서 나오면 완전 보너스고요. 이게 직류에서 남아도 어떻게? 나름 보너스성. 요거 몇 배야? 2배죠. 그래서 300, 600은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기억륜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법은요. 우리가 외암접지 생략 요건법인데 좀 어려워. 별표. 선생님 왜요? 자, 우리가 외암접지 생략 요건은요. 원래 몇 가지 딱 사항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 직류 300이야. 교류 150이야의 건조한 장소. 그리고 절연 시리즈. 그리고 누전 차단기 30mA 0.03초. 전류 동작형.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걸 치고 들어왔어요. 지금 시설하는 설대 및 금속재 외면 접종사를 하여야 하나. 저압용 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의 전원 변압기 몇 자리를 시설하고 전원 변압기에 부하측 전류 접지하는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않는다. 그 수치를 치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냐? 33 뚝배기 한마디로 300볼트에 3kVA짜리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그냥 33 뚝배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CBT다 보니까 어때요? 구석진 데서 쑥 하고 끌어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18번째 문제. 선도체와 같은 재질의 보호도체를 사용 시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일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몇이냐? 자, 우리 이거 공부하셨죠?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표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선도체 한마디로 전력선이 딱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호도체가 있어요. 그런데 선도체, 보호도체 둘 다 구리구리 재질이 같을 경우 그때 우리 선도체 쪽에 어떤 게 있냐? 바로 범위가 있습니다. 선도체의 굵기 범위 한마디로 S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보호도체의 굵기를 뭐보다? 그렇죠. S보다만 크면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일한 굵기 이상급이면 된다. 그런데 이거 말고 한 단계 또 있죠. 16보다 크고 그리고 35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실제 공칭은 25짜리, 35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냥 16보다 큰 거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S가 35보다 크다면 그럼 이제 50스퀘어 이상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2분의 S니까 이걸 한글로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값. 근데 너무 어려워. 그리고 과거에 이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기서 16이 떴어.
그러면은 16까지는 어떻게? 그렇죠. 바로 동일한 굵기가 정답. 그래서 16 뜨면은 보호도체 16 찍는 문제. 바로 이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19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의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 떴네. 키워드. 똑똑한 거, 효율 좋게 만드는 게 인버터 제어죠. 그러면은 이러한 인버터 제어를 이용해서 최대 출력 추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영문 이렇게 나오면요, 찍어내실 때 적어도 피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 우리가 요거 있죠. MPPT가 이제 정답인데, 이게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해서 최대 출력 추종이 영어로 이렇게 약보로 쓴 겁니다. 맥시멈 파워, 뭔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 출력 추종. 그런데 나머지들 보시면 요 B 있죠, B. 이건 다 빌딩이야, 건물. 그래서 BI 쪽은요, 건물 1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건물, A가 들어간 건 부착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B가 앞에 붙으면 뭐다? 건물, 빌딩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이놈은 뭔가요? 이놈의 B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셔라. 어차피 지금 이 문제 만들어냈으면은 MPPT 최대 출력 추종이 일단 답으로 대부분이 나올 테고, 만약에 다른 영문이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마셔라. 일단 긴 거는 다 뭐야? B가 건물, 빌딩의 B고요. 그리고 짧은 거는 배터리의 B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I와 A 차이로 일체형과 부착형 나누는데 그건 어떻게 외웁니까? 괜찮아요. I잖아. 그리고 I가 1 모양이잖아. 그럼 일체형이에요. 뭐 어려운 영어를 다 공부합니까? 그냥 쉽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 어쨌든 얘는 MPPT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디에? 똑똑하고 효율 좋은 거, 인버터 제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보호도체의 정기적 연속성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말 참 어렵게 냈습니다. 그러면 보호도체의 정기적 연속성 한번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 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 연력학적 힘에 대해 보호해야 된다. 나쁜 거에 의해 보호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일단 너는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쵸? 자, 나사 접속, 클램프 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기기 사이의 접속은 정기적 연속성 보장. 연속성이 보장돼야 된다. 한마디로 저항이 막 증가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구비해야 된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얘도 뭐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경유해서 한다. 그렇죠. 접속하는 나사들이 다른 거랑 같이 쓰게 되면은 실제로 어때요? 그렇죠. 더 뭐 부식도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한다?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왜요? 이 납땜 접속이 뭐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런데 지금같이 보호도체의 정기적 연속성에 대한 사항은요, 일반적으로 뭐 용접이나 아니면은 이게 납땜이, 일반적인 납땜은 연납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납땜 정도는 원래 좀 괜찮아요. 좀 고온으로 막 푹 하는 용접가도 느낌 같은 거는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도도 약하고요. 그리고 그쵸, 저항도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납땜은 안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요걸 읽으면서 이거 좋은 말이구나 하고, 그냥 일반 납땜은 안 돼.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마 공부하신 것들에서 좀 쉽게 바로 찍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좀 어렵다 하시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문제 딱 보고 키워드만 딱 잡아서 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